양도소득세, 종합소득, 현행국세 13개 중에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득세, 취득 시기 또 보도록 합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의 시기는 뭐 구분해서 정리하지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시기하고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의 시기도 자, 이 규정 자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 취득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60일의 기한이 주어지는데 그 60일이 취득한 날부터 주어지는데 그 60일에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가산세라고 하는 세금에 우리가 부담을 더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불성실해. 그래서 60일의 적용에 있어서 취득한 날이 중요합니다. 이 취득한 날에 대해서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취득의 시기로서 법령에 규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의 시기가 나오면은 이 취득한 날을 따지는 때문에 그 취득의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빈번히 나는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등에 따른 취득의 형태 범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승계는 매매 등에 의한 대가에서 이어받은 취득에 있어서 매매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은 왜 구분의 명확성을 가하려고 반드시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잔금 지급을 따지는데 사실상 잔금과 계약서상의 잔금으로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굳이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 건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하고 계약상 잔금은 일반적인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객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의미지만은 법령에서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경우는 구분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구분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계약상 잔금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리고 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인 경우, 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다음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날로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틀에서 국가 등에서 저는
그리고 수입한 취득에서 수, 공매 방법에서 공, 판결문에서 판, 법인장부에서 장. 그래서 자, 이 다섯 자를 연결해 보면 자, 국수, 공판장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자, 새벽에 지금 우리 자, 채소등이랑 공판장에서 자, 다 끝나고 나면 추출하니까 국수를 드시면 아주 편하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공판장에서 국수를 드시면 실제 돈을 지급하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 공판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는 사실상 잔금을 따집니다. 이런 경우는 뭐 앞으로 몇 번 반복된 규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국수 공판장을 꼭 구분하시는데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자, 판결문에 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데 자, 제외 판결문에 한 자, 재취득의 제외 등인데 그럼 판결문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판결문이 아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판결문에 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 법원 판사가 내린 결정문은 그 가격 자체를 객관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판결문 가액이 객관성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판결문이 잘 되냐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자, 취득했을 때 부과된 세금의 물건의 가액을 결정을 할 때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 취득할지라도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그죠? 그래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일명 화포인자. 화포인자에 의한 판결문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화포인자에 의한 취득은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유상승계에서는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화포인자는 판결문 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판결문 취득하고 화포인자는 꼭 기억하는데 뭐 화해, 종교적으로서 뭐 포기한다거나 또는 인락은 상대방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걸 인락이라고 하는데 그 인락조서에 의한 가액은 서로 인정한 가격의 의미지 물건의 실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판결문 취득할지라도 사실상 잔금에다 계약상 잔금을 따지게 된다. 그래서 화포인자. 그런데 이제 자, 이 계약상 잔금은 국수 공판장 이외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자, 국수 공판장 이외에 하면은 개인 간 매매가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개인 간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잔금을 따지니까 자, 앞으로 정리할 때 여러분이 자, 우리가 실생활에 관련이 있는 한번 사서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는 데 있어서 이 아파트를 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신규 분양으로 취득을 하냐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냐 이럴 경우에 취득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데 자, 신규 분양을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이 신규 분양 금액이 건설회사의 분양회사의 장부 금액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양 금액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자,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으로 취득을 하면 사실상 잔금을 따지고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하면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데 이게 뭐 뜬구름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취득 시기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의 의미지만은 유상이지만
이런 국수 공판장 취득의 여부를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 국수 공판장 이외에 유상승에는 계약상 잔금인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명시 아니한 경우란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한번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잔금을 언제 지급했다고 그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안 할까? 그런 경우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질이 취득한 날이 되는데 그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경우에도 자, 매매 계약은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취득세를 내라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해야 의무가 있으니까 그 취득한 날을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제가 다음에 무상승계, 연부 등 많은 형태들이 나오지만은 유상승계를 잘 잡아두면 나머지는 구분해서 쉽게 정리가 되니까 유상승계에 있어서 매매 등은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하시면서 계약상 잔금이 명시 아니할 때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본다. 그런 또한 이제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은 자, 취득사라는 세금은 취득을 해야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취득을 했으면 60일 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데 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안 낸 세금 어떻게 되고 냈던 세금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물론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취득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자체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규정이 자, 취득하지 아니한 규정이 있어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 등록 X 하지 아니하고 자,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지가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자, 네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제된 것이 또는 해지된 것이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안 낸 세금 안 내도 되고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 경우에 해지 상관없어요. 해제. 자, 그런데 이 서류에 있어서 2017년 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 서류에 있어서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공정증서, 자, 그다음에 계약 해제 신고서라든가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자, 해제 등에 우리가 입증된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 해제가 입증된 서류 등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의 공통적으로 뭐냐면 60일 내에 우리가 어차피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계약 해제니까 그 60일 내 일반적으로 입증된 서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화해조서, 인락조서라 할지라도 그 해당 소소에서 취득일부터 60일 내 계약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런 입증 서류에 대해서 2017년도 개정은 명확화했다 그 말이에요. 입증 서류는 명확화를 규정하고 있죠. 없던 서류를 만든 게 아니라 있던 서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입증 서류에서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이제 시험적으로 이 명확화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데 시험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 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 보지 아니한 규정까지도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런지 사실상 잔금이든 계약상 잔금이든 유상승계에 있어서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자 유상승계소의 취득일은 사실과 계약으로 구분되지만 그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에는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하나로 빠트는 정리했지만 일관성 있게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로 하니까 선등기는 등기. 그래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를 따진다. 그래서 선등기는 등기 이렇게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 우리가 승계 취득에 있어서 규정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자, 그래서 자 최근 우리가 지금 기본서 지금 기본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기출 예제 등의 뭔가 확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크게 정리를 좀 안 해드리는데 향후에는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자, 뭐 지금은 기본서 기본 등의 숙지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유상을 봤다면 이제 무상승계를 살펴봐야죠. 무상승계 취득. 그럼 무상승계 취득하면은 상속, 증여, 자 기부 등이 있겠죠. 그래서 무상은 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어받은 취득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계약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속이 한 취득은 상속이란 아마 접보시면 알겠지만 상속은 이런 거잖아요.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룬 행위죠. 그런데 상속을 한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취득한 날을 계약일로 만약에 한다면 뭘 계약한다는 거예요? 눈 감는 날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철렁하게 그죠. 그래서 상속도 무상승계 형태가 되면 계약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한 취득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증은 유증 개시일로 하겠죠. 그래서 무상승계로 나오면 계약일인데 상속 또는 유증 이한 취득이 나오면 상속 개시일, 유증 개시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상승계 취득이라 할지라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규정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규정이 있어서는 유상승계요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할지라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법령을 해당한 서류에 의하여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 뭐 하나 좀 차이가 있냐면 입증 서류에 있어서 네 번째 부동산 우리가 거래법에 따른 계약 해제 서류가 좀 빠져 있는 것만 구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두자면 이런 서류의 의무서도 공통적으로 세게 되니까 다른 규정에 있어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규정에서의 유상하고 무상의 규정도 하면 같이 맞대서 정리가 필요하죠. 또한죠. 무상승계를 할지라도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이라 합니다. 역시 선등기는 등기로 가게 된다. 무상일 할지라도 그래서 무상은 계약일 먼저 잡아놓되 유상하고 규정 자체의 흐름을 잡을 수는 있겠죠. 다음은 연부 취득이 있습니다. 연부. 자, 그러면 연부 취득의 연부에 해당 우리가 자, 취득사유 용어도 살펴봤지만 연부하면은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대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 자, 2년 이상 일정의 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연부 취득에 있어서는 연부금 지급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연부니까 연부금 지급일은 기본인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계약상 연부금이다. 연부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은 이 사실상을 좀 염두에 놓고 물론 연부라는 취득가액의 총가액이 50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즉 면세점이 정리 아니한 것에 연부가 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고 앞으로 이 연부도 선등기는 등기를 따질 거다. 자, 그래서 연부 취득. 그래서 우리가 연부도 유상승계 형태로서 구분했지만은 그래서 승계를 봤으면 이제 자 그에 우리가 취득하면 원시도 있고 간주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건축물의 건축. 그럼 건축물의 건축하면은 원시 취득이고 자 건축물의 개수 하면은 간주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과 또는 개수 취득할 경우에 취득의 시기는 두 점을 찍어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데 그러면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빠른 날. 그래서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자, 물론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사실상 사용할 수 있겠죠. 그 경우 또한 자, 이 건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비법 등에는 건축한 주택이 있거든요. 이런 건 심화적인 의미니까 건축이나 개수로 취득할 경우는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하고 우리가 간주를 같이 묶어놨지만 건축물에 우리가 건축과 개수로 취득에서도 확인이 필요하죠. 자, 다음에 이제 뭐 비조합원용의 토지 취득이라든가 자 차량에 있어서 우리가 원시에 대한 세초 승계 취득이라든가 차량 등에 대한 종류병의 간주 취득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큰 틀만 봤었잖아요. 그 문제는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에 따른 자, 취득에 있어서 자, 역시 2점을 찍어서 요 지목 변경을 사실상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 사실상 변경이라고 공부상 변경일이 있겠다. 변경일. 자, 그래서 자,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 있어서 역시 취득의 시기도 중 빠른 날의 의미인데 사실과 공부 물론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데 역시 사실과 공부 중 빠른 날로 하겠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 간접 취득 그리고 수입에 의한 취득은 우리나라에서 뭐 인취한 날, 끌어내리는 날 그리고 자, 이 간접 자, 또 원시 취득에 있어서 자,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매립간척. 그 매립간척에 의한 원시 취득에서는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덤프트랙 더 이상 오지 않겠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제는 이런 취득의 시기에서 저는 자, 2가지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게 나오는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또 신설 규정이니까 그래서 특히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자, 요트 회원권이 있죠. 일명 지방세병, 이런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한 기간이나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된 날을 취득한 날로 본다. 그래서 새로 시작된 날, 시작한 날에서 새로가 중요한데 이 의미는 뭐냐면 새로 시작된 날, 취득한 날로 보면 취득사라는 세금에 취득이 됐으니까 세금을 또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 외에 기한의 연장에 있어서는 새로 시작한 날, 취득한 날로 본다. 새로, new가 중요하다. new, 새로 시작한 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굳이 뭐 2015년, 16년의 개정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신경 쓰고 또 하나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의한 취득할 경우에 자, 취득한 날을 언제 보냐. 지금 이혼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그 등기라든가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등기라든가 등록은 잘 보시면은 유상승계가 됐든 자, 무상승계가 됐든 연보 취득이 됐든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자, 이혼에 따른 민법 839조 등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형 취득에 있어서는 뭐 선등기는 기본이고 이혼의 재산 분할형 취득에서는 그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굳이 요 이혼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 수치로 보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개정 내용도 있지만 2016년도 개정 내용까지는 같이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자, 취득한 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욕심은 한이 없지만은 뭐 심한 내용은 한다 할지라도 칠판에 정리하고 있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보취득,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지목 변경, 골프 영권의 기간 연장, 이혼의 재산 분할로 취득할 경우에 취득 시기는 좀 숙지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한 날로 봐서는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규정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 규정이 뭐냐면 비과세가 있더라 그 말이야. 취득세,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자,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비과세. 그런데 감면하고 혼돈이 말 거. 감면은 세금 계산해서 금액을 좀 줄여준 거죠. 그래서 비과세는 신청을 요하지 않고 세금 계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감면은 신청, 세금 계산해서 신청하는 게 우리가 감면이니까 시험적으로 갔을 때 비과세는 규정에 의미가 있지만 출제 감면까지 갈 여력이 없으니까 특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훨씬 나게 감면증이 복잡합니다. 그걸 다 볼 필요 없으니까 비과세 규정 틀에 신경 써주시면 되죠. 그럴 때 이 취득세 비과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7가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이외에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국제기구, 애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과는 어느 물건을 국가 등이 취득하는 취득세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명 국가는 왔다다. 그런데 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한번 일관성은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죠. 우리 정부의 과세는 애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맞대서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과세 안 하는 애국정부는 우리도 과세 안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과세는 애국정부를 우리도 맞대서 과세하겠다. 그 말, 이런 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기본 틀이 뭐라고 하냐면 상호 면세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상호 면세. 그래서 상호, 세금을 부과 안 하면 맞대서로 부과 안 하고 세금 부과하면 우리도 맞대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국가 간에는 상호 면세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상호 면세주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국가 등이 귀속이라든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데 귀속이라든가 기부채납 조건이죠. 국가 등의 조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은 부과해서 부동산에 한한 게 아닙니다. SOC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개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쓸 만큼 쓰고 국가에게 집어넣겠다, 국가한테 기부찬합 조건으로 주겠다. 이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개인처럼 나중에 국가에게 귀속, 기부찬합이니까 국가 등의 취득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귀속과 기부찬합 조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세 번째는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이 병행된 것에 한해서 신탁을 하는 취득에 부과하지 않으니까 명의신탁에 한 취득은 제외,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가 없다. 자, 다음은 이제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이런 식은
자, 일반적인 환매, 매도자가 일정 경우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게 환매라고 하는데 그 환매권 행사는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징발법, 징발법은 징발, 정연 특별조치법을 말해서 줄여서 징발법인데 이런 관계는 징발법에 따라서 환매권 행사 취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환매권 행사가 아니에요. 징발법에 따른 이런 거 구분 좀 신경 써주시고 자, 다음 이제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에 취득해서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임시고 건축물입니다. 임시고 건축물. 임시건축물에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 부동산 아닙니다. 토지는 안 돼요. 임시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임시가 되니까 이 건축물의 존속기간, 그 전에 전체 존속기간을 따지는데 존속기간이 1년 초과 임시건축물에 취득할지라도 그 임시건축물이 자, 여기서 임시건축물은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흥행장, 조금 더 쉽게 접하면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그래서 자, 이런 존속기간이 1년 초과,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세가 되니까 비과세 임시건축물은 존속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이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 그래서 임시건축물이 나오면 건축물의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강조. 시험적으로 자주 보이니까. 자,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개수.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이 있습니다. 자, 모든 집이 아니라 그리고 자, 개수를 할지라도 단독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개수. 그래서 공동주택의 규모는 크기는 별로 따질 때 면적 등은 안 따지는데 그 공동주택의 시가 평이 9억 이하, 9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는 취득에 있어서 대수선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자, 개수하면은 대수선이나 레저 시설에 대한 수선, 승강기 등의 설치가 있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는 취득인데 대수선의 취득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공동 개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액이 좀 어려우면 리모델링, 기존의 집과 지배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좀 활용하죠. 그럴 때 없던 승강기를 만약에 설치했다면 개수는 취득인데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겠다. 왜? 뭐 정책적으로 많이 리모델링도 많이 권장으로 많이 권유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개선 취득세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인데 9억 이하라든가 대수선제 이런 경우도 아마 향후에는 반드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상속 개시 전 전에 천재지변 자,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차량. 그래서 상속 개시 전 천재지변 등이한 또는 차량의 심과 수명, 연령이 초과했다거나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규정은 2017년 신설 규정이 되죠. 신설 규정. 그래서 상속 개시 전 천재지변 등이 한
자연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에 있어서 상속으로 한 취득에 대해서 그 말은 상속으로 취득이면 자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상속으로 취득해도 근데 상속 개시 전에 천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있더라 그 말. 그 차량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왜 현저는 합리적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부과하지 않으려고 신설된 규정이니까 이 규정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차량이지만 신설된 규정이니까 한번 언급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함께 상속 개시 전에 자 이런 천재 등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상속은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는 일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요 7가지로서 국가 등부터 시작을 해서 상속 개시 전까지 이런 7가지에 대한 취득에서는 명확히 구분 좀 해주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구분이 중요하니까 정리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과세 표준 등을 가지고 뵙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